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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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BJ 뭉치에 따른 정치자금, 혼자 남은 방송 BJ 뭉치에 따른 정치자금, 네, 2018년 3월 20일, 3월 22일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되게 좋죠? 날씨가 되게 따뜻합니다. 네,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벌써 반팔 입고 다니고, 반팔 입고 다닐 정도로 되게 날씨가 되게 따뜻합니다. 네. 물론 밖에 나갈 때는 겉옷을 입습니다. 매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여름처럼 느끼려고 여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하고요. 오늘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 오늘 어떤 뉴스가 나올까 트렌드 와칭 순서부터 생각할게요. 네. 어제 눈 왔는데, 그죠? 어제는 제가, 어제는 제가 상담하러, 어, 화성에 갔다가, 시흥에 갔다가, 일산에 갔다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왔는데요. 가는 데마다 눈이 오기도 하고 바람도 불기도 하고 엄청 추웠다가 오늘 날씨가 따뜻하더라고요. 날씨가 아주 개떡 같아요.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제가 볼게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짜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 산수경이 펜이 많이 달려있는 이 컴퓨터 같은 거 이게 바로 비트코인 채굴기입니다. 비트코인 채굴기를 팝니다. 어디서? 중국의 최대 전자상가인 예, 화창베이라는 곳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제품이 바로 화두가 되고 있는 제품이 바로 비트코인 채굴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비트코인이 제재 대상이지만 다른 나라에선 비트코인이 정말 맞아요. 우리나라 용산에서 팔잖아요, 그죠? 이 바로 중국의 화창베이라는 곳이 우리의 용산 전자상가 같은 데예요. 거기에 가면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기를 팝니다. 사실 저도 비트코인 채굴기라는 게 있다는 얘기 들었지만 그래픽 카드만 잔뜩 들어가 있는 건 줄 알았지 이런 건지 몰랐어요. 이제 화창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용산 같은 곳인데 이곳은 중국의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명 메이커의 카피 제품도 그러니까 짝퉁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우수한 제조 인프라를 기반한 새로운 브랜드가 새로 우후죽순 뒤에 있는 분 장사가 안 돼서 절망하고 있다네. 맞아요.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태굴기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화창베이는 이제 미래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공존하다 보니까 대중들 욕망과 수요가 생기면 그 트렌드를 반영하는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중국의 바로 화창베이에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채굴기입니다. 이걸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돌리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전기가 장난 아니겠네요. 그죠? 비트코인 채굴만 잘 된다 그러면 뭐 할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돈이 좀 여유가 있다면 이런 걸 돌리만 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한 달에 0.0001코인? 그래도 컴퓨터 한 대 값은 벌겠네, 그죠? 그 정도면. 요즘 비트코인 하나에 얼마나 하나? 한 900만 원 하나? 1000만 원 정도 해요? 아, 졸립다. 최근에 토종 IT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의 콜라보레이션이 되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기업과 토종 IT 기업 간의 협업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들의 콜라보는 한 달에 10,000원 전기세 내나? 질적인 서비스 향상은 물론 산업 생태계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는 이런 협업 사례는 뭐냐면 업비트가 있어. 업비트와 SK CNC, LG CNC, 삼성 SDS 등이 협업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역시 비트코인 관련 기업이죠. 아시죠? 예. 연합회사 이거죠.
10,000원도 안 되나 보다. 와, 비트코인 하면 안 되겠네. 다음 뉴스는요. 500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500 스타트업, 500개의 스타트업 코리아를 해주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공동 대표 파트너에 전 구글 캠퍼스 서울의 총괄이었던 임병민 님이 선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구글 캠퍼스에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제 막 이제 양성해준 데 총괄을 맡고 있던 분인데, 이분이 500 스타트업 코리아의 대표 파트너가 됐습니다. 여기서 파트너라는 얘기는 컨설팅하고 있는 분이 이제 이분도 저희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분이 선임이 돼서 이 500 스타트업 코리아는 지난 2015년에 한국에서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3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래요. 하고 있고요. 저는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채팅창에서는 비트코인 얘기와 별풍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보다 별풍선 받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네요. 그죠? 다음 뉴스는요. 케이크브 벤처스라는 곳이 있죠. 케이크브 벤처스. 카카오 계열사입니다. 케이크브 벤처스가 회사 이름을 카카오 벤처스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정신아 파트너라는 정신아님을 파트너 공동대표로 선임했어요. 아까는 이제 500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곳이고 이거는 K큐브 벤처스죠. K큐브 벤처스가 지난 13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회사 이름을 카카오 벤처스로 변경을 하고 정신아 파트너 신임 공동대표를 선임했습니다. 네. 사명을 변경했던 이유는 카카오라는 브랜드를 일관성에 가져가겠다는 목표도 있고요. 예. 이제 카카오 벤처스도 그렇고 500 스타트업 코리아도 그렇고 이제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곳들의 움직임을 오늘 좀 소개하는 코너가 많네요. 그래서 다음 뉴스는요, 바로 코스프입니다. 코스프 많이 들어보셨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단체죠. 그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의장이 김봉진, 배달민족 회장님. 네. 이분이 의장이 되셨고, 예. 의장이 됐네요. 그죠? 최상진 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총장이 이제 두 분이 이제 대표가 된 거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 산하 사단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설립하겠다고 예. 의장은요. 협의의. 의회죠. 의회. 포럼은 의회죠. 예. 그래서 의장. 협회는 협회장. 네. 포럼은 의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기술개발협회는 협회이기 때문에 협회장이고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의회이기 때문에 의장. 중소벤처기업의 산하 사단법인 설립을 했고요. 창립 총회를 개최했고요. 13명의 임원진이 선출했는데 그중에 대표가 우아한 형제들, 배달민족을 만든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민 대표와 그리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총장이 두 분이 이제 공동대표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정부가 이제 중소기업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창업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창업하는 기업들을 위한 단체와 지원 제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이번 역시도 스타트업 기업 관련 뉴스입니다. 스파크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스파크랩 역시 투자를 해주고 기업을 양성해주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죠. 엑셀러레이터 스파크랩이 11기, 벌써 11기예요. 제 11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을 돌입합니다. 11번째 스타트업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 11개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9일날 발표했습니다. 3일 전이네요. 그죠? 이 11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220개 업체가 지원했고요. 그 중에서 11개 뽑으셨으니까 20대 1의 경쟁력을 보여내요. 그죠? 여기에 지원팀 중에서 약 20%에 해당되는 기업, 50여 개 기업들이
미국, 미주 지역과 유럽 아플리케이션을 기반한 해외 스타트업들이고요. 예.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 라이프스타일 유통,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참여해서 11개의 기업이 선정이 되었고, 이 기업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양성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스파크랩에서도 이렇게 역시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양성을 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또 어떤 스타트업 관련 뉴스일까요? 민간에서만 창업기업을 키우느냐? 그건 아닙니다. 경기도도요. 경기도에서도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청년 창업 스마트 2030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경기도 내 그 시군 내 예비 창업 청년 창업자 346명을 그동안 육성을 했습니다. 네, 청년 창업 스마트 2030 프로그램을 3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니까 4월 9일까지 지금 시간이 있죠. 예. 이제 하면 약 60시간의 교육을 받으시면 총 6.6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창업을 하고 싶은 예비 창업자들이라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런 예비 창업자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연합회님은 창업하셨으니까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60시간을 어떻게 교육을 받아요? 바쁘잖아요. 떡볶이. 하여튼 이게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지자체에서도 창업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있네요. 그죠? 나라가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법무법인 세움이라는 곳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와 법률적 제도 관련된 세미나를 교육을 받는다고 다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요. 선정이 돼야지, 선정이. 세상 경쟁이니까. 네. 어쨌든 법무법인 세움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 18층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법률과 제도적인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요, ICO와 관련된 규제 현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ICO를 추진하는 회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리버스 ICO 진행 시 주요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ICO를 이제 나라의 규제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안정적인지를 세미나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ICO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곳의 회사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준비가 진행이 되는지 관심 있는 분들도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다음 뉴스는요, 레진 코믹스라는 회사가 아시죠? 레진 코믹스. 웹툰 유료로 볼 수 있는 웹툰을 유료화 해가지고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죠. 레진 코믹스가 한국의 웹툰을 해외로 수출한 지 2년 만에 해외에서 결제된 금액이 100억 원이 넘었답니다. 이제 핸드폰 어플로 볼 수 있는 웹툰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웹툰을 해외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더니 외국에서 결제한 게 100억 원이 넘은 거죠, 웹툰이. 작년, 2010년에 올린 매출에서 29% 성장한 2017년도 매출이 513억 원.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죠. 웹툰을 유료화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이 레진 코믹스가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이제 많은 웹툰 업체들이 유료화 서비스 시작하고 있죠. 네. 근데 무엇보다 이 뉴스의 중요한 건 외국에서 한국의 웹툰 작가들의 웹툰을 돈을 내고 보고 있는데 그게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웹툰을 그려봐도 만화를 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는 웹툰을 가르쳐볼까요? 만화를? 그림을 잘 그리면 웹툰을 가르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웹툰을 여기서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기서는 안 돼요. 네. 이번에는 위쿡이란 곳이 F&B, 그러니까 이제 뭐죠? 푸드 앤 베버러지, 음식 관련 업체들,
음식 관련 업체들을 창업하는 걸 도와주는 위쿡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이제 주스 떡볶이는 FMB죠, 그죠? 음식 프랜차이즈니까, 그죠? 심플 프로젝트 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심플 프로젝트 컴퍼니라는 회사가 F&B 전문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인 위쿡 엑셀레이터 창업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키친 인큐베이팅 사업을 이끌어온 회사고요. 심플 프로젝트 컴퍼니라는 회사는 2018년도를 맞이하여서 기획하고 있다는 프로그램이고, 공덕동에 있는 서울창업 허브 내에서 오픈 키친을 만들었고, 네. 아, 주스도 이런 거 해줍니까? 네. FMB니까요. 프랜차이즈니까. 3개월 동안 외식업 필수 강의와 타겟 고객 대상 품평회를 해서, 네. 우수팀으로 선정이 되면 최대 3천만 원의 투자를 받는 특典이 있다고 합니다. 요리를 잘하면 창업 자금들을 받을 수 있게 투자하면 3천만 원 받을 수 있겠네요. 주스 떡볶이는, 그러면 우리 연합회님도 이 프로그램 통해서 자금 지원을 받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연합회님. 네.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미국의 그 인공지능 신약을 개발한 스타트업입니다. 네. 3천만 원 푸드트럭 하면 딱 좋죠. 푸드트럭이 어때서? 푸드트럭의 떡볶이 뭐만 알려줍니까? 미국의 AI 신약 개발 스타트업입니다. 투자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소프트뱅크 벤처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답니다. 소프트뱅크 벤처스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일본의 손정희. 네.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인공지능 기반의 바이오 의약품 스타트업인 투자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는 약 100억 원. 편하죠. 이 소프트뱅크 벤처스는 돈이 많은가 봐요. 투자하고 또 회사 팔고 투자하고 또 팔고 해서 돈 엄청 많이 모아서 계속 이렇게 그 새로운 회사에다 투자를 하네요. 그죠? 투자라는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바이오 의약품. 인공지능으로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막 암을 치료제, 암 치료제라 뭐 뇌질환 치료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많이 받아 좋으니까 좋은 약만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뉴스도 한번 해봐야겠죠? 우리나라 뉴스. 예. 정부가 R&D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합니다. 인공지능 약을 만드는 투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컨설팅 제가 이제 R&D 지도사잖아요. 그래서 정부 R&D 재원을 이용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정부 R&D 정부 자금은요, 융자금과 출연금이 있는데, 융자금은 빚이죠. 쓴 만큼 갚으면 이자와 그 원금을 갚아는 이제 상환을 하는 상환자금이고, R&D 자금은 이제 무상한 자금이라고 해서 갚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금 받아서 사업을 성공을 하면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기술료라는 이름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과제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10%에서 15% 정도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를 성공을 해가지고 기술을 납부를 할 때 그 과제와 관련해서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를 기술료에서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돈을 받았는데 갚지 않고 기술료만 되면 되는데 그나마 그 기술료에서 직원 인건비의 50%를 빼준다는 얘기. 그러면 사람을 많이 쓰면 그만큼 기술료를 덜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갚지 않아도 무상한 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제를 성공하는 업체들이 이제 많은 청년들 창업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기술료라는 게 뭐냐면요. R&D 기술 개발 자금을 정부에서 받으면 그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사업이 성공했을 때 이제 투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이제 로열티 지급하는 거예요. 로열티를 지급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여기서 상업성장 기술개발 과제를 해가지고 1억 5천을 받게 되면요. 1억 5천의 10%, 1,500만 원 정도를 기술료라는 이름으로 납부를 하면 1억 5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청년은 이 과제 때문에 신규 청년 인력을 창업을 이제 채용을 했다. 그 사람이 만약에서 제가 이제 1억 5천을 받으면 1,500만 원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500만 원을 내는 게 맞죠. 1,500만 원 내는데, 만약에 그 3천만 원짜리 그 청년을 채용했다. 그러면 1,500만 원을 반면해 준다는 얘기예요. 1,500만 원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1억 5천을 공짜로 받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청년을 많이 채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요. 채용이 안 된다 하면 R&D 과제로 받는 지원금이 4억에서 5억 원이 될 때마다 한 명씩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을 채용하고 과제 협약서에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약서를 넣어야지만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년을 채용할 수밖에 없도록 그 R&D 과제를 바꾸는 겁니다. 이미 저희도 사학했을 때 청년 채용을 그러니까 신규 인력 채용을 하겠다고 쓰게 되어 있는데 신규 이제 R&D 과제하면서 저희가 이제 청년 그러니까 39세 이내 그러니까 만 39세 이내에 인력을 채용을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 과제를 줄 때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래서 과제를 정부 돈을 줄 테니 정부 돈을 주는 거죠. 정부 돈을 투자를 줄 테니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부 R&D 지원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청년을 채용을 하면 이 과제 쪽으로 해서 청년 채용을 하게 되면 기술료를 안 내도 되니까요.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도 쓰고 인건비의 반을 50%를 기술료 낼 걸 안 내도 되니까 상당히 이익입니다. 상당히 이익이고요. 제가 지난주 방송할 때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 창업천장 과제를 하는 업체가 만약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하게 되면 가점을 준다. 뭐 이런 것들. 기술 개발하고 채용을 하고 하는 것도 있고요.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 과제 종료 후에 기술 개발 성공에 따른 이 기술을 납부할 때 과제와 관련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과제와 관련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해서 개발하면 되죠. 채용해서 개발. 채용해서 개발하는 거죠. 신규 인력을 쓰겠다는. 채용해서 개발하는 거죠. 채용해서 개발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를 성공을 시키시면 채용하겠다고 계약서 쓰면 돼요. 계획서를. 사업 계획서에다가 이 과제에 투자를 해주면 청년을 쓰겠다라는 계획서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규 과제 근무할 때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서를 항상 넣습니다. 네, 요즘 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온 정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자금 받으려 채용을 해야 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협회 얘기할게요. 예. 협회 뉴스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뉴스 소개할 건데요. 2018년도 무상한 정부 지원금 조달을 위한 기업 R&D 역량 무상 진작 호칭되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난다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하죠. 우리나라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정부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일자리 만들어라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죠. 기업 R&D 역량 무상 진단 사업이라는 거는 제 방송 보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R&D 과제를 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보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업체를 하나 방문하고 왔고요. 예, 어제 화성시에 있는 생딸기 수출하는 업체인데 R&D 역량을 R&D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갖다 보겠다는 전화가 왔네요. 그리고 저희 협회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소개합니다, 오늘. 2018년도 중소기업 부채 탐방 특별 맡은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요, 회사가 이제 부채가 많이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 이제 부채를 어떻게 탕감할 것인지 부채를 탕감하고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부채 탕감 특별 맡은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네. 협회에 저희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부채를 탐방하고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상으로 진단해서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랑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혈액핀이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돼요. 예.